기억이 또 우리 구청님 또 오늘 인사를 최상명 목사님이 이렇게 그 이제 개인 좀 이야기 초대해 주셨는데 평소 이렇게 개인 톡도 주시던 구청장이라 더 반갑고요. 네. 저는 아시겠지만 고 박기래 선생의 장남이자 재심 청구의 박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온 김에 한 3분 정도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요것을 좀 함축해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아니 잠겼어요. 열어주고. 우리 김미아 목사님 제가 봤더니 저 서석동 선배가 한동안 일부러 아주 열성 민주당 당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홍 부장님 인사를 한다 했더니 아이고 오늘 오늘 일정 취소가 따라온다고 해가지고 같이 왔습니다. 잘 앞으로 홍보 좀 부탁하겠습니다. 예. 예. 네. 저는 인천 중구 영종 대도시에서 9년 거주하면서요. 박기래 선생의 47년 된 재심사건 명예회복을 위해 오랜 기간 법적으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홍인성 구청장님께도 고 박기래 선생의 명예회복과 그 유지인 민족 자주 민주 통일 교육 및 운동 계승 선창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자주 소통하고 교류하며 협력해 주시길 요청드린 취지로 함축하여 5분 이내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촛불 시민 정부와 지방자치제로서 성장 동력이 한계온 남한과 세계 유일 분단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하여 국민의 70%에 달하는 통일 열망을 담아 이제는 촛불을 넘어 횃불 시민으로서 외세 잔재와 분단 적폐 등을 타개하고 극복할 수 있기를 악망합니다. 저희 사건은 1974년 8월 15일 문생항 저격 사건이 난 후 얼마 안 돼요. 박정희 군사독재 유신헌법 정권이 정권 유지욕이 극에 달하여 민간인을 수사할 수 없는 군 보안사 수사관들을 시켜 전방위적으로 용공 조작 간첩당 사건을 공작하며 무고한 민주시민 민족 열사들을 짓밟고 희생시킨 천인을 공로할 대표적인 국가폭력 조작 사건입니다. 고 박기래 재심 사건은 군 보안사로부터 불법 체포를 당한 지 47년을 기다렸고 재심 청구한 지도 3년을 기다린 억울한 사건이며 애초 당시 군 보안사와 공안 검찰이 불법 감금 고문 폭행을 통해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기 허위 자백을 받아 조작 기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자백을 근거로 사용을 선고하였습니다. 박기래 선생 부인 서순자 여사께도 당시 군 보안사 수사관들이 서빙고 지하실로 끌고 가 민간 여성을 군복으로 갈아입히고 저렇게 고문당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협박하고 허위 자백을 받아낸 후 불구치죄로 징역형 구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할 정도로 이 사건은 위법한 과정을 통해 피고인들을 사형 집행하고 장기간 옥고를 치르게 한 대표적인 국가폭력 조작 사건입니다. 박기래 선생은 처자식을 사랑하고 주경야독으로 철학과 역사, 경제 등 학문을 익히신 지식인이었고 저희 가정은 조국과 민족을 위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애국자로서의 훌륭한 정신을 가지신 박기래 선생을 존경하였던 민주주의 가정으로서 북한의 어떠한 영골한 집안 대대로 자익이었고 당시 경제적으로도 뛰어난 감각으로 성공하셔서 안정이 되었기에 공산주의를 찬양할 이유가 전혀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간첩의 부인과 빨갱이 자식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씌웠고 그로 인해 신원제와 연좌제 사슬에 손가락질과 배척을 당하면서 자라던 학업도 친구들과 교제도 할 수 없어 학창시절 포기해야 했습니다. 고 박기래 선생의 동지들은 사형이 집행되거나 석방 2개월 전 의문사당하고 시신은 자료에 실려 나왔으며 유족은 자살로 화장되는 등 온갖 형용할 수 없는 비극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에 박기래 선생의 장남인 저 박창선을 비롯한 유족들은 2018년 12월 10일 서울고등법원 재심 신청을 하였고 2020년 5월 6일 서울고등법원은 박기래 선생의 유족 재심 청구인들 및 변호인이 개진한 무죄 취지 그대로 재판부가 그대로 인용하여 재심을 개시하였으며 제8차 결심 공판까지 마치고 현재 선고만 남았습니다. 반드시 무죄 판결로 명예회복하여 고 박기래 선생이 주창한 뜻을 계승 현창 선양하는 아산 박기래 기념사표를 통하여
오매불망 염원이셨던 진정한 민주수호 및 민족통일 한민족 공동체 실현과 영세 중립화 평화통일 운동을 위해 유족 동지 시민탄원서 서명인 및 민주시민들과 조직과 체계를 갖추어 함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주된 내용이 네, 준비해둔 그 자료 예. 참고하시고 이거 함축해서 법원에서 법원 앞에서도 고등법원하고 중앙지검 그 가운데서 그 강석진 그 서청경에서 정보관이 허락을 해줘가지고 거기서 2달간 이렇게 1인 릴레이실 56차까지 기자회견까지 언론 기사도 3번 됐습니다. 이런 취지로 시도 했고 재심이라는 게 참 쉽지 않은 네네. 일인데요. 그렇죠. 게시가 된 것만으로도 보통 재심의 기준은 거의 무죄가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시국 때문에 공안검찰이 아직도 공안검찰이 있어요. 공안검찰이 결심 공판 2회, 선고 2회, 총 4회를 연기를 시켰어요. 아주 부적절하다고 재판정도 얘기를 했을 정도로 그리고 선고 6일 전에 2페이지짜리 달랑 검찰 그 의견서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17년 살은 박지원 선생한테 2번 죽이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식으로 지금 재판을 방해하고 지연하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걸 잘 극복하고 지금 결심 공판이 잘 마쳤고요. 12월 7일이 선고입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재심 사건은 사실 재심 자체가 쉽지가 않은 일이라 우리 역사에 보면 죽산 조봉암 선생님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죠. 네. 그 당시에 사형 선고되시고 사형 집행당하고 재심 판결 받은 게 80년대 중반인가 그때인데 참 그 재심은 거기서 하는 게 어려운데 그만큼 자료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야 되고 명의라든가 그때 상황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1년간 준비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군사정부에 의해서 했던 부분들이 자료나 증거들이 사실 없는 경우가 많아서 그게 참 어렵죠. 다행히 하늘이 좋아서 그 검찰청에서 열람한 거기에 수천 페이지 안에 10월 5일날 불법 체포 감금을 해가지고 8일간을 불법 감금한 상태에서 공복행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8일 후에 구속 기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8일간은 불법으로 했다는 게 확실하게 이게 근거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는 한자로 이렇게 썼는데 흘려 쓴 거기 때문에 판사들도 보기 힘들어서 판독을 의뢰해가지고 판독한 거를 재판부에 제출해가지고 그걸 보시고 재심 게시를 하신 것 같아요. 선행 사건이 있는데도 우리 것만 게시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취지들을 알고 여러분들이 언론에서도 그렇고 참여해 주시고 같이 기자회견도 해주시고 과거사 진상 규명 TV 그쪽 활동도 같이 거기에 들어가셨던 거고요. 네. 그쪽에도 저기 우리 박기래 선생님이 과거사 진상 규명위원회도 그쪽에서도 같이 연구했었나요? 과거사 거기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죠 앞으로. 근데 제가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도 재심 청구인들 유족들도 많은 핍박을 당했기 때문에 어머님이라든가 장녀 차남 이렇게는 많이 원망하셨어요 이 선친을.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눌려 있다가 뭐 연장자 다 맡겨서 강제해임 교사였는데 누나도 강제해임당하고 저희도 군대에서 강제 제대당하고 뭐 신혼여행을 유학도 못 가고 국공교육도 못 하고 장사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뒤늦게나마 제가 지금 61세 한갑인데 50대 들어서 돌아가신 지 9년 이제 10년 돼가는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좀 깨어가지고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념사표도 만들고. 그 청구가 좀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재심 이상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네네네. 재심이 이제 보면 저희가 대법원 판례 6개를 제출했어요. 이와 유사한 사건. 6개의 판례가 전부 다 검찰이 다 상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상고하던 아니면 재심 청구인들이 상고를 하던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은 많은데 승산이 없다 생각하면 이제
검찰이 상고를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검찰이 상고를 해도 대법원 가서 이렇게 고문 폭행에 의한 것은 그것이 군보안사에서 검찰 거쳐서 법원 단계까지 와서 이렇게 본인들이 인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 인정한 것이 증거 능력이 없다고 이렇게 해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군보안사 직원들이 법원에도 참석하고 있었고요. 그 검찰이 큰 소리를 윽박지르면서 이렇게 신문을 했고 간단히 네 이렇게만 대답하라고 이렇게 했고 이런 게 다 공판 조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게 유사 판례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지금 시국 때문에 좀 검찰이 강경하게 나오고 또 이제 눈치를 보는 경향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진실이 규명되라고 있습니다. 일단 선고 이제 결정 공판까지 가서 선고하신다니까 잘 좀 되셔서 그런 불합리하고 그런 일이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국정장님은 또 민주적인 신념도 투철하시고 아주 독실한 신앙이시니까 네, 저도 아마도 기도도 많이 해드릴 것으로 내가 또 그건 생각하고 목사님들이 하셔야죠. 네, 어쨌든 잘 추진하다가 또 혹시라도 맞습니다. 뭐 또 그렇게 우리 국장님한테 정보를 주고 한다든가 이게 사람의 힘으로만 안 되는 것 같아서요. 47년 됐잖아요. 그래서 저도 신앙인으로서 저도 안수집사인데 요즘에 열심히 교회에서 대표기도도 하고 특성도 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기념사 밭쪽에서 이제 북한민족을 위해서 해 나갈 건데 아직 열악하기 때문에 어떤 장소 구하는 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영종 주민으로서 중부 주민으로서 많은 이렇게 도움 그리고 이제 한 달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국장님 방금 우리 저쪽 박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단 모든 활동이 다 제한되거든요. 이제 11월부터는 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좀 자유롭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박기래 선생 그런 유력 발견 그 모임을 그동안 이제 주기적으로 우리가 영정도도 하게 됐고 또 저 같은 경우 이제 통일 기도회를 제가 참여한 것이 제가 이제 원래 좀 목표인데 그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가까이 모아다 보니까 우리 이제 국정장님이 계신 동안 혹시 영종도에 이렇게 뭐 공공시설이라든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한 30-40명 모였으면 그런 공간을 좀 이렇게 좀 한 달에 한두 번씩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좀 있을까요? 글쎄 제가 지금 현재만 당장 모르겠고요. 제가 거주하고 있는 영종 1동 주민센터 맨 위층에 강당이 있더라고요. 네, 그게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동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는 주민자치회하고 뭐 해서 대관시청이 그러면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한 건 구체적으로 모르겠어요. 그렇게 신청이 들어갔을 때 이제 심사나 이렇게 해서 대관을 해주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누구 뭐 개인이 한다고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쓰겠다는 그때 이제 스케줄이 따라서 그러니까 신청해서 뭐 거기에 따라서 심의를 하든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마석 모란 그 민족민주열사들 지대에 있는 마석 모란공원에 계시는데요. 저희들은 추모식이 이제 코로나 때인데도 장례식에 준하게 해서 마석에서 50명 이내 허락을 해서 우리는 추모식도 시상식 다 했습니다. 그런 취지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부분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뭐 그렇게 하시는 거는 뭐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또 구청장님이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우리 인천 이제 영종도에 해안가가 많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안 주변에 우리가 산상 기도원식으로 산상 기도회라는 게 특별해 가지고 일정 어떤 공간에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둘레길 식으로 쉼터식으로 이렇게 오가고 하면서 기도도 하고 그런 걸 좀 연구를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영종도라든가 주변 구청장님 가시는 그 썸 중에 우리가 빌릴 수는 없고 좀 잠시 가서 이렇게 뭐 해산 기도를 하고 온다든가 뭐 산상 기도를 하고 온다든가 그런 좀 추천할 만한 쉼터들이 좀 있습니까? 그런 거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아마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또 응. 뭐 신고도 들어가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기존에 그렇게 있는 한다고 그러면 건데. 사람들이 있으면 좀 그렇게 부분도 있을 거고 네. 개별적으로 뭐 하고 헤어지고 흩어지고 뭐 이러는 거야. 뭐 그것까지 모르면 신고 들어오면 또 본 입장에서는 안 나갈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자연스럽게 해야 되고 자연스럽게. 알아서 뭐 모였다가 뭐 하고 흩어지는 거야. 뭐 친구 들어오면 우리가 가보면 그때까지 그 전에 흩어지면 되는 거지만 뭐, 아니, 뭐 허가를 해주고 이런 공간 자체가 사실은 아니 작년에 뭐 우리가 코로나 심해가지고 우리가 서울 대공원 그 장미공원으로 있어. 대공원. 네네. 그 장미공원 좋죠. 거기서 이제 동대문 했는데 그때 진짜 코로나니까 단속이 심하더라고. 한가지 사람 어쨌든 못 모이게 하는 거야. 많이 모이고 하는 거죠. 또 괜히 거기서 또 이렇게 뭐 기도하는 것도 집회 성격이 되니까 뭐 제재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주 못했어요. 우리 국정장님이 계신 이용정도가 내가 볼 때 아주 은혜의 축복의 땅인 것 같다 이렇게 이모도 늘어나고 물론 이제 이용정도야 뭐 그러나 세계적인 인천 공항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또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또 국정장님 계시니까 얼마나 든든하냐. 그거는 아마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해보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실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더 잘 아시죠. 뭐 그런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드 코리아이기 때문에 이제 100명 이내는 하나가 사적 모임이 아니라 근점 모임 하면은 좀 더 이제 자유롭게 자유롭게 장례식이나 결혼식 야외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이 충무시험처럼 한다거나 이러면 가능하죠. 우리 이제 국정장님 이렇게 비행이 어때요 우리 박 대표님? 그 지역에 사시면서 사진보다 그래? 더 인물이 좋으십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영정도 홍보도 좀 많이 하시고 여하튼 꼭 저도 이제 기도 많이 보고 국정장님도 아마 굉장히 신경 대단하시고 제가 교육청 네? 교육청 시민 기자 예전에 학부모 기자는 7년 했어요. 그래가지고 EBS TV에 제가 3부작, 9부작 중에 3부작 출연됐었고요. 나인데 이제 늦둥이가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아니 늦둥이가 머리가 비상하고 아주 재주가 많아요. 아니, 아마 이제 우리 국정장님 홍보를 많이 하려고 그래서 여기 오려고 1시간 좋다고 왔어요. 중일이요? 그래, 거의 50달이가지고. 우리 국정장님 홍보 많이 해드려요. 14살이에요? 네, 영재예요. 일단 조금 이따 국정장님 사진 찍어요. 영재가 공인 한자 3급을 초등학교 3학년 때 땄고요. 지금 2급 과정. 그럼 영재 학교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영재반 4, 5, 6학년 계속 영재 학급에 있었고요. 수석으로 영재 학급도 수석으로 만점 맞아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영재하고 영재반을 인천 대학이나 이런 데서 좀 운영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것도 하는데 대학에서 제가 이제 형편이 어렵다니 거기까지 이제 아이를 픽업하기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지금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제 좀 장애가 있고 그래가지고 기초수급자가 됐어요. 부도 나가지고 아버님 재심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재앙이 닥치고 건강까지도 이뤄가지고 그런 바람에 기초수급자들 이러다 보니까 아이를 이렇게 픽업하기가 어려워지고 한때는 차가 없었습니다. 지금 겨우 좀 못 찾았는데 뭐 그럴 수 있죠. 그런 가운데서 하고 있습니다. 잘 드셨습니다. 네. 영재를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그 내가 또 오늘 같이 좀 와서 소개 좀 시킨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연안고수 쪽에 그 이제 요새는 이제 좀 뜸하겠지만 코로나 전반에도 막 보따리랑 중국에서 많아가지고 그분들을 잠시 이렇게 쉬고 가면서 또 이렇게 전도도 하게끔 그런 이제 예배당을 만들어가지고 한 4년 전부터 하고 계신 목사님이 한 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나한테 막 그런 거야. 내가 국장님 잘한다고 했더니 아이고 화장실도 필요한데 뭐가 좀 안 되고 있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좀 민원할 게 많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한번 내가 연락을 했더니 예비에 출장 갔더라고요. 안 오시기 잘했습니다. 우리 부총장님 국장님 피부가 이렇게 좋아했습니다. 귀찮게 하는 일만 많아. 예를 들면 그렇죠. 좋은 일을 우리가 데리고 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혹시 또 나중에 한번 그런 데 목사님이 한번 연락한 분이 있다는 거 기억을 좀 해놓으십시오. 혹시 또 참고되고 국장님 뭐 공적인 거 할 것은 하는 거지만 또 사적인 부분을 공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있어서 그렇죠. 그 성격이나 이런 걸 봐야죠. 당연히 저희는 이제 충분합니다. 예산에 제한해서 또 해야 되니까 우선순위를 어떻게 볼 거 이런 고민도 있고. 그렇죠. 예산 얘기 따로 무죄선고 나면 공적인 거라고 해도 예산의 우선순위를 또 따져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죠. 그렇죠. 좀 필요한 게 많죠. 저희가 그 시민탄원서 인적사항 서명인을
1137명이나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인적사항에 주민등록법 다 들어간 거. 재판부 제출용이 때. 그건 흔히들 잘 안 하거든요. 안 하죠. 근데 1137명에서 재판부에 제출했는데 그분들을 이제 무죄 선고나면 연명문 만들어서 따로 이렇게 방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보고에도 가져야 되고 그러는데 그때는 간담회 그때는 좀 강당이 필요하거든요. 100명이 넘게 모일 가능성도 있어서 하여튼 공식적으로 한번 할 때 공문을 한번 제가 이렇게 검토해 주십사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야도 우리 박 대표가 저기 좀 발이 좀 넓다기보다 열심히 뛰다 보니까 이심전심으로 도와준 분들이 각기에서 많더라고요. 근데 또 항상 이 영종도 사람다 보니까 항상 또 영종에 초대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뭐 이렇게 뭐 조그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큰 행사는 아니겠지만 작게 이렇게 행사를 계속 꾸준하게 해요.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좀 풀리고 하면 영종대 더 많은 네? 분들을 좀 초대해서 영종도 구경도 시키고 우리 또 국정장님이 또 좀 자랑도 좀 이렇게 하시고 좀 많이 좀 영종도가 참 좋은 곳이죠. 또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있어서 참 미래 역할을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참. 그 영종도가 인구 목표는 대략 얼마 정도 갖고 있습니까? 계획 인구가 18만 5천인데요. 지금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계속 그럼 이제 아파트 같은 거 더 지어야 한다 이제. 계획된 대로라면. 네, 그런 이제 계획이 있네요. 네. 이번 만남을 계기로 매주년 기일에 추모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은 중구청 제가 거주자잖아요. 그 특별 초대로 추모사 같은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인연으로 상황이 되는 대로. 훌륭한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요. 우리 구청이 스케줄을 봐서 가능한 뭐 도와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하여튼 뭐 예전- 제일 중요한 건 이번에 무죄 선고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 있습니다. 꼭 그렇지 못했을 때는 사실 계속 뭐 그런 모임을 하고 그래도 공적인 인정을 받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과정에 대해서 군사정권이 그 당시 뭐 통일운동 자체를 막았던 부분인 건 사실인데 이제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공적인 인정을 받는 것과 받지 못하는 것은 큰 차이가 나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임진각에서 김두관 의원님을 뵀었어요. 그분의 명함 들으니까 큰 행사 있을 때는 연락 달라고 그랬는데 말씀하신 이제 이렇게 재심 진행 중을 위해서 관에 계신 분들은 이제 그동안 초대를 안 해왔는데 무지 난 다음에 떳떳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난다고요. 예. 당연히 그 애국자 대여 들어가요. 예? 당연하지. 우리가 애호를 해야. 우리가 향후에는 이제 통일운동을 더 해가야 될 겁니다. 네네. 또 지금도 앞으로 기반을 준비 좀 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다. 통일교육을 제가 이게 교육청 기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한테 통일교육이 잘 안 되어 있어요. 우리의 소원도 안 부르고 뭐 이렇게 그게 이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교육적으로도 시민들에게도 필요하고. 그리고 어떻든 이제 우리 저 김기술 대표님 우리 뭐 인천 지역의 언론뿐만 아니라 또 경찰 또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활동하고 계시니까 우리 구청이 좀 많이 좀 밀어주세요. 이제 그게 제한적인 요소가 너무 많더라고요. 공적인 게 사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공적이면 이게 등록이 되어져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것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그런다고 그런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좀 그동안 중국 쪽에 좀 지원 좀 받은 게 있습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그것도 지원 받을 그거 있나? 예? 없어요. 아, 이거 빨리 이제 방법을 짜가지고. 방법이하고. 네? 뭐 다 그게 뭐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기자단이 있어서 단에서 그걸 뭐 또 승리해야 되고 그런다고 그러던데. 과정들을 다 거쳐야지만 되니까 그런 한계가 있죠. 사적으로 할 때야 뭐 개별적으로 하면 되는데 공적으로 할 때는 공적인 룰을 깰 수가 없으니까 그런 한계가 있죠. 우리 김영민 본부장님이 잘 좀 앞으로 준비 좀 하고 네. 경찰 신문사하고 뭐 알겠습니다. 참 저희 도움도 주고 받고 경찰 신문에도 좀 기사화 해주십시오. 아유, 잘 드리겠습니다. 물론 한겨레도 기사가 됐고요. 경찰 거기 신문사 또 인터뷰 자료 하나 드릴게요. 이 영원한 사전. 감사합니다. 이번 계기로 이제 공적으로 이렇게 네네. 잘 이렇게 해서 설명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녹음을 하려다 하시는데. 우리 아이 찍고 있으니까 드릴게요. 네. 혹시 경찰신문 가져온 거 있습니까? 경찰신문. 아니요. 대표님 차에 두실 거예요. 차 있는 거 하고 네네. 주는 거 주시는 거 하면 네네. 보시라고 그 신문. 아이고 신문 여러 번 부총장님은 그냥 오늘
오늘 공식 정의장이 외에 저희 대표님하고 우리 전세호 편집장님하고 아주 친하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경찰 신문에 대해서는 저희 5주년 때도 또 저희 오셔서 경찰 지라고서 이런 데 얘기 막 광고를 내주셨다고 광고 내는 게 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네, 네. 그런 부분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한계가 공적인 한계가 있어서 그게 이제 그게 이제 사적으로 한다 그러면야 괜찮은데 이게 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니까 공적인 안지는 굉장히 오래돼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전에 구청장 안 할 때는 우리 사무실도 가끔 오고들만 요즘 안 오잖아요. 그래서 안 가는 게 아니고 못 가는 거죠. 하고서 사적인 일정. 아이 우리 김기술 대표님하고 우리 군장장이 원래부터 인연이 맞아요. 친하시세요. 내가 상당하시구만. 얘기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많이 좀 밀어주실 것 같으니까 빨리 절차를 밟아서 남들 같이 똑같은 절차를 밟으세요. 그렇죠. 아예 좋은 거 활용을 해야지. 예? 좀 절차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신분적인 절차를 밟아. 예. 여하튼 나는 진짜 우리 국정장님을 나는 뭐 나도 이제 뭐 종교인이 내가 뭐 당적을 갖고 정치한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했고 또 이제 우리 그 박강훈 아까 얘기한 의원 친구가 민주당에 있다 보니까 지난번에 좀 도와달라 해서 그래서 종교적인 좀 도와달라 해서 어떻게 이제 캠프에 가서 인정이 돼가지고 끝나고 우리 이제 모임이 있었어. 그때 우리 이제 국정장님 뵀는데 참 그 사무총장 그때 우리 모임 맡아가지고 그렇게 부지런히 참 뭐 생기부터 능능하게 생겼잖아. 그런데 나 이제 국정장 나오다 말 들었는데 내가 참 그 선거 때 한 번 못 오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근데 내가 우리 그 전임 때 찍으라니까 몇몇 전화를 내가 했어 주위에 그냥 명종 뭐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대로 또 올라가니까 내가 서울에 살다 보니까 솔직히 오고는 싶은데 이게 참또 우리 국정이냐 뭐 당연히 바쁘고 나도 이렇게 일을 활동하다 보니까 당연히 바쁘고 그렇죠.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프레스센터에서 네네. 작년에 우리 국정이 참또 상을 받게 돼서 또 그날 내가 꽃피고 안 들어가는데 하필 내가 또 무슨 그 선거 때문에 또 지방에 가려고 그러니까 잘못하셨네. 그 너무 또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래서 내가 꼭 한번 가야 되는데 이제 이번에 마침 우리 또 김기술 네. 대표님하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또 인연이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영종들 우리 또 박 대표 때문에 내가 자주 뭐 한 2달마다 오고 하고 그래요. 아. 대구 그때도 이제 전철 타고 방향이 다르니까 이쪽하고는 그래서 내가 우리 국장님 한번 만나러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예? 이렇게 인연이 안 될까? 근데 우리 이제 카톡이나 문자로 나도 뭐 일주일마다 한 번씩 내가 일요일날 일요일에 이렇게 성경 문자로 보내. 우리 국장님이 남성우 대표님. 신앙심 대단해. 남성우 대단하니까. 남성우 씨 모르세요? 남동우 씨도 동명이인이 아니면 남동우 씨? 남. 남성우 교수. 그분도 이제 민주당에 활동하는 분이신데. 아니 우리 국회 부장관.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쪽에 잘 활동. 아시는 것 같은데. 근데 하여튼 우리 국정장님이 나 말에 나도 이 정치인들 뭐 국회의원이고 만나서 내가 결혼도 하고 예? 나도 이렇게 성경 카톡을 보내고 하지만 나 우리 국정장님 같이 이 신앙심이 아이가. 믿음이 오. 진짜 바르고 내가 뭐 나도 뭐 뛰어난 목자는 아니지만 내가 봤을 때 굉장히 객관적이고 균형적이고 대단하신 분이더라고. 그래서 야 이런 훌륭한 분이 참 믿음으로 무장돼 있고 이렇게 또 민주적인 신념도 대단하시고 또 여러 가지 생김새라든가 너무 훌륭하신 분이 이 중부를 맡고 있다는 것이 아마 우리 이제 박 대표를 비롯해가지고 이 중부에 사신 분은 진짜 행복이다. 행복하네. 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요. 또 그렇게 이런 아주 훌륭한 분이시요. 과하게 말씀하시. 저도 아까 말씀드리면 목사님이시니까 이제 신앙 얘기하시잖아요. 저는 신앙 잘 모르지만 제가 이제 기념사회 대표다 보니까 많이 들어와 계셔요. 지원들도 많고 개인 톡으로도 이렇게 저한테 이제 공지 같은 게 들어와요. 뭐 이재명도 있고 뭐 많아요. 근데 그렇죠. 개인 톡이 보내오기만 하고 제가 보낼 수는 없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 근데 부처장님은 이게 쌍방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어가지고 의외다. 왜냐면 그동안 민주정부 민주자치제 느낄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시위하면서 그 서초경에서 강석진 정보관이 많이 도와주고 다 그 경비들 이런 거 다 막아주고 그러면 자기한테 얘기하라 그러고 아주 민주경찰 같은 느낌을 받았고 또 구청장님이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반갑고 박 대표는 오늘 부처님 만났으니까 그하고 부처님 기도도 많이 해드릴 거니까 예. 꼭 제시네.
어떻든 우리가 무죄 예. 확정을 받아가지고 네. 진짜 또 국가로부터 응당한 네. 또 애호도 받아야 되고 네. 또 그 유지를 네, 맞아요. 꼭 우리 영종도에다가 네. 오래오래 보존하고 네. 또 그런 기념관도 세워야 되고 그렇죠. 큰일 하시면 개인이 하기 힘들거든요. 이렇게 자료는 많은데 음. 작품도 많고. 그리고 이제 국가적인- 국정에는 바쁘신 같은 뭐 우리한테 또 좋은 아이고 이거 저는 뭐 좀 오래오래 기억이 남을 말씀 좀 하나 아이고 해주시고 예. 저는 마치도록 하죠. 저는 이분 안 하고 기가 둘이라 잘 들었습니다. 다들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아이고 오래오래 뵈서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우리 국신의 재선이고 삼선이고 오래오래 하시면서 나도 아까 이야기대로 이런 분이 정치를 해야 한다. 아이고 중구청장도 마찬가지고 인천시장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믿음으로 무장된 분들이 해야 얼마나 지역민들이 참 사랑을 받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인천 중구 같은 우리 구청장이 없다. 그 내가 정치인을 만나면 자랑을 하지. 믿음으로 무장됩니다. 근데 실례지 뭐 우리 구청장이 뭐 신앙생활 몇 살 때부터 이제 개인 이야기를 물어보잖아. 몇 살 때부터 있습니까? 한 40년 정도 됐죠. 저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아니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부터 와 그러니까 야 대단. 그래서 이제 우리 박 대표로서 여기 오늘 명함 받으신 분들은 한번 또 그 성경 아이고 말씀 좀 전파해 주세요. 나도 꼭 일주일에 이렇게 하면 나도 내가 보내고도 하지만 내가 진짜 이렇게 은혜 받는 거 너무 많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훌륭하신 또 이렇게 비전문가 그러는데 자꾸 정치인들이 내시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무장돼가지고 참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이 나라의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그게 참 든든하더라고요. 이런 우리 구청장이 막 전국적으로 모든 분 이런 믿음을 한다면 이 세상에 뭐 부정부패도 없고 누구 뭐 속된 말 우리가 뭐 손가락질하고 정치끼리 싸울 필요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냥 정치인들이 서로 그냥 너 잘나니 너 잘나니 그냥 또 그 진짜대로 그냥 원수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 정치인이 이렇게 바른 믿음을 가지면 묘할 리가 없잖아. 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그래요. 네. 그 박현 선생이 이제 무죄 선고가 나면 사형 선고 받았다가 무기도 감형되고 그다음 20년을 감형되고 17년 만에 나오셨어요 가정법원. 근데 무죄가 나오면 이제 국가가 사죄한 차원에서 형사 보상이 나와요. 17년에 대해서 최저생 계획 곱하기 5에 가지고 날짜해가지고 나오고 그게 한 이제 20억 이상 돼요. 나오고 이제 물론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상속 지분도 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유족들이 입은 피해 연쇄적 이런 거 그걸로 또 민사 그건 국가 배상이라고 해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준해서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국가 사죄 차원에서 피고인 박기리한테 형사보상을 해주는 건데 본인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유족들이 이제 지분들을 받는 건데 저는 이제 그 진짜 사죄한 차원이라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한 거라면 기념관 정도를 이렇게 장소를 해준다거나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지금 여수항쟁이 특별법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희 사건도 피해자가 많아요. 그냥 이 환멸을 느껴가지고 이민 가버린 공동 피고인들도 있고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이제 재판장도 모델 사건이다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공동 피고인들이 많고 재심 청구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3대 4대까지 하면 100명이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주관적으로 좀 살펴주는 게 필요하다. 여순항쟁은 워낙 피해자가 많고 막 수백 수천 명 이러다 보니까 그 수 때문에 국가에서 눈물로 재판장이 사죄하고 무죄 판결 내릴 때 그리고 특별법에도 자기 실수했던 발언까지 하고 그랬는데 이런 좀 작은 사건들은 신경을 안 쓰는 부분들이 좀 아쉬워서 무죄가 나오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언론에서도 하겠지만은 그런 게 이제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게 중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왜 한 예로 안산의 토일 포럼의 윤기정 이사장이 하고 있는 것은 그 윤기정 통일 포럼 이거를 계속 이렇게 교육을 해요. 일정한 돈을 내고 몇 기까지 나갔는데 지금 20몇, 30기 나갔는데 그
자리를 관에서 빌려준 자리를 쓰고 시에서? 있어요. 예. 시에서 빌려준 시에서? 민방위. 강의. 그래서 그래가지고 빌려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분도 윤영정 이사장 그분도 우리 아이한테 30만 원 장학금을 주면서 기증하면서 발언을 제가 다 녹화를 해놨는데 오, 장학까지 이 통일포럼 안산의 음. 통일포럼 통일학교의 최초 그 저기가 창시자가 박기현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오. 이 통일포럼도 박기현 선생이 원조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안산이 아니라 인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인천에서도 그런 안산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통일포럼 그런 게 인천에서도 필요하고 그러려면 그런 관에서 장소를 이렇게 해서 아카데미 이런 통일교육, 통일학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유미종 이사장님이 그 통일학교 포럼 이런 걸 해가면서 그걸로 공천받아서 이렇게 국회의원도 출마를 했다가 갑자기 막판에 김남국 청년 그분이 낙하산이 공천돼가지고 밀렸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근데 저희는 정치할 생각은 없습니다. 박기현 선생님 뜻대로 정치할 생각은 없어요. 다만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다. 그 영기정 이사장이 그래서 그런 공모로 저 대통령 표창을 받았는데 대한 그런 공모가 인정돼가지고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그분이 이제 원래 나하고 옛날에 정치를 같이 해서 정치로 정치를 이용을 해서 정치를 옛날에 젊어서 우리하고 같이 했어. 그분이 원래 저 애한은행에 다녔어. 그분은 애한은행에 다니고 나는 이제 이렇게 은행 좀 다니다가 정치한다고 나와서 나는 정치 일선에 있고. 그때만 해도 이 야당이라는 게 죽고 배고프지 않아. 어? 솔직히 말해서 돈도 안 꾸는데도 뭐 대만으로 다니니까 뭐 일하러 다니니까 뭐 짜장면 하나 먹기도 힘든 거지. 근데 이분이 이제 그때 은행에 다니면서 이런 데 참여한 거야. 시에. 그냥 꼭 가서 이분이 밥을 사오고 뭐 또 특별 당면도 내고 하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분이 나는 그때 야 이렇게 직장에 다니면서 참 이렇게 정치에 관심이 있고 또 뭔가 민주화에 관심이 대단한 분이구나 이렇게 이제 봤는데 그대로 이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제 그대로 또 못 만났어. 근데 알고 보면 이렇게 안산에서 그 뿌리를 내려가지고 진짜 안산에서는 굉장히 그 지역 그런 활동을 많이 있더라고. 오래전부터 물론 정치적으로 뭐 국회까지 나와보려고 계획도 잡고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친구하고 이거 킹당도 그거 할 때 콩채에 밀려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못 나왔어. 본선을 못 나왔어. 그래서 참 훌륭하신 분이요. 여하튼 그 젊어서부터 그런 사고를 가지고 활동했던 분이 적도 많아요. 아, 정치적으로 물론 이용하는 그런 게 있어서. 물론 이제 자기 또 개인적으로 진정한 활동하고. 그 민족 그런 민주 이런 시민들은 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그렇게 박현대 원조라고 하면서도 사실상은 밟고 자기가 위에 서서 자기가 원맨인 것처럼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많이 있어요. 이 자리에서만 말할 수는 없고. 자, 그럼 우리 학생 이제 홍일정 학생이 우리 굴정장님 인사 한번 해야지. 뭘 좀 잘해달라. 학교 다닐 때 뭐, 굴정이 한번 얼굴 안 보고 싶었어? 마스크 벗고 얘기해봐. 마스크. 한번 굴정님한테 한번 마스크 벗고 얼굴 한번 보여줘. 잘생긴 얼굴. 인사도 하고 한번 해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굴정장님 굴정이 조남 정확히 알았지? 조남 이름을 쩐지 정확히 알고 알았지? 있어요. 카톡도 봤어요. 인천, 알고 있어요. 사는 중국의 굴정장님이 누구시다. 그래야 친구들한테 자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굴정이 만나봤다 하고. 네. 저는 정말 그 믿음이가 불등이지만 3대 대를 이제 이어서 박현대 대를 이어서 가야 되는 영구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 자체는 물론 이제 시민하고 같이 연대해서 이렇게 가겠지만 재단과 기념자를 따로 가겠지만 이렇게 대를 이어서 가야 되는데 예까지 제가 이제 법조에서 최후 발언에서도 대를 이어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런 발언을 제가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도 안산 통일포럼에서 이 그 선친의 그 재판 뭐 선고다 뭐 이런 공지를 이렇게 보내면 저도 통일포럼 기소였고 이런 저기 했기 때문에 통일의견 기소했기 때문에 올리면 안산에서조차도 뭐라 그러냐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북한에 이롭게 한 저기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분이 하는 게 무슨 통일운동이야. 이제 거기는 통일포럼에는 거기 그 수구 보수 고통들도 섞여져 있어요. 거기는
그런 이제 나와서 제가 그 사자 명예훼손 그거를 변호인하고 무죄송을 하면 그걸 준비해야 될 정도로 이 같이 가야 될 이 통일 세력이 그런 변질된 그런 이제 그 수구 보수들이 자기들도 통일 운동한다고 하면서 겉으로는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게 아닌 반통일적인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산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천이 통일의병도 제가 했는데 통일의병도 인천 본부는 없었고 안산에만 있었고 통일포럼 통일의병이 안산에는 있는데 인천에는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아쉬웠고 그렇습니다. 최동 목사님 이제 기도 한번 하시고. 네, 기도 한번 그럴까요? 하시고. 그럼 우리 구주님 특별히 하실 말씀. 아니 뭐 저는 못 드릴 말씀이.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니까 네. 좀 기도로 우리 또 우리 구주님 또 이 중국 또 성공을 기원해서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랑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또 복되고 거룩한 날 허락하여 주시어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권에 또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손과 발휘되고 있는 역사가 우리 민족사에 길길이 빛나고 있는 이 인천항을 항해 이치양 이 중구청에서 또 우리가 존경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응원하고 계신 홍인승 우리 중구청장님을 모시고 그리고 또 이 지역 관내에서 언론사를 통해서 이렇게 또 우리 인천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 문화 또 이렇게 경찰 이 분야의 모든 협력한 이렇게 언론 공모를 또 이끌고 계신 우리 김기술 또 대표이사니까 또 함께하는 우리 김영기 부부장님 그리고 또 저와 함께하고 있는 이렇게 우리 김명환 목사님 또 오늘 특별히 영종도에 거주하면서 또 부친의 그 억울한 국가로부터의 그 억울한 그 모든 그 혐의를 이제 새롭게 또 진실에 의해서 누명을 벗고 다시 명예를 회복해서 부친의 그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우리 박장선 대표를 비롯해서 또 귀한 이렇게 또 우리 믿음이까지 이렇게 참여하도록 함께하도록 도와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천 중구는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의 관문인 도시입니다. 우리 홍인성 구청장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40여 년 동안 이렇게 믿음과 신앙생활을 통해서 또 정치 일선에서 이 나라 민주화 또 자유와 그리고 또 선진화를 위해서 앞장서 왔었고 또 이렇게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주민들의 심판을 받아 명예로운 이런 중구청장의 자리에 당선돼서 지금까지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서 이렇게 주민들을 사랑하고 또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 중구의 눈부신 이런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항상 헤아려 주시고 우리 구청장님이 또 앞으로 다가오는 이 재선에서도 반드시 또 승리해서 이렇게 사랑하는 국민들과 함께 더 나은 복지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또 지역의 모든 이런 발전적인 측면에서 눈부신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우리 함께한 우리 박창선 우리 대표의 그 부친께서 이제 12월 초면 또 마지막 재심 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관심과 또 이렇게 개입을 해주셔가지고 반드시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그런 재판의 결과가 나오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 함께한 우리 김기수 대표님의 그 언론 사업도 더욱더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게 도와주시고 또 저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김명환 목사님 우리 또 애국애종 선교단체도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더욱더 눈부시게 돌려드리는 이런 귀한
단체가 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홍인성 구청장을 비롯한 우리 모든 구청, 우리 직원들의 항상 평안을 이루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우리 함께한 우리 모두도 각자의 모든 그 뜻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은혜를 맺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멘. 모든 기도 될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한번 드리고 우리 이제 구청장님 마지막 인사 한번 더 육성으로 듣고 아이고, 뭘 자리를 그러지. 이어서겠습니다. 예, 한번 해주십시오. 벌써 올해가 11월 1일이네요. 예, 위드 진짜. 코로나 시작한다 그러는데 1년 10개월 정도를 사실은 우리가 안 해도 될 코로나 때문에 그 일을 하면서 해야 될 일을 하기에 좀 힘든 과정들이 있었었죠. 이제 위드 코로나로 움직여지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더 해나가고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만 역으로 찾아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소중한 것을 잊고 살던 것을 다시 한번 되뇌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자녀들 계실 때도 자녀들이 막 이렇게 하면 불편해했었지만 자녀들의 소중함도 알게 됐고 또 자녀들이 학교에 안 감으로 인해서 집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학교에 가는 게 얼마나 또 감사한지도 느끼는 분들, 학부모들도 많았었고 학생들도 또한 부모님들에 대해서 감사함보다 불편함이 있었던 것도 새롭게 또 감사함으로 느끼게 됐었고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우유를 얻으려면 소우리를 치고 소에게 먹이를 먹이는 꼴을 주는 그런 수고를 감당해야 되는데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는 우유는 얻으려고 하면서 우리를 치우고 꼴을 주는 그런 수고를 안 하려고 하면서 살아왔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을 거치면서 정말 내가 얻을 것과 내가 수고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우리한테 더 감사한 부분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감사함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무슨 큰 거를 얻어서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만 해도 감사한 부분이라고 하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 보통 우리가 무슨 큰 걸 받았을 때 감사하다 그러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기적이라고 하는 것도 무리를 걸어가는 것이 기적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있지만 허리에 통증이 생기면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편하게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만도 기적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감사하게 생활하면 그 모습이 우리의 미래를 좀 더 희망차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뜻을 만들어가는 우리를 만든 모습에 같이 부합하고 역할을 하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박미경 같은 학생들이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우리가 초석이 되고 더불어 갈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환절기에 건강 관리를 잘 하시고요. 그런 생각들을 좀 더 잘 모아서 그리고 한 사람이 할 때는 힘들지만 그 하는 사람들이 같이 의견을 모아주고 뜻을 모아주면 좀 큰 힘이 생겨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그 역할을 만들어가는 한 부분들이 개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셔서 좋은 말씀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삶의 모습도 그렇게 삶의 모습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고맙습니다. 우리 구청의 평안과 우리 중구청의 발전에서 박수가 찍을 수 있겠지요? 사진 한번 찍고 이제